좀 풀어온 친구도 있고 안 풀어온 친구도 많구나.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이론을 겸해서 풀이를 할 테니까 이론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면 옆에 잘 적어 두셔야 돼요. 자, 일단은 화법하게 되면 말하기와 듣기가 동시에 또는 상호작용적으로 일어나는 걸 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문제에 포함될 수 있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는 걸 화법이라고 하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1번부터 3번까지 문제에 해당되는 이 지문이 어떤 종류의 지문인지를 보고 여러분들은 문제 예측 혹은 사전 이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보면 뭐가 나와 있어? 발표가 나와 있어. 발표 누가 하는 거야? 응? 사람이 하겠지. 근데 사람 중에 지식인? 응? 지식인? 말고 지식인이 하는 걸 강연이라고 해요. 전문가가 하는 걸. 학생이 하는 거죠. 진짜요? 아, 예. 그러네. 우리가 얘들아 말하기 중에 1대1의 말하기가 있어. 대화라고 해. 1대 다 한 명이 여러 명 앞에 말하는 게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강연? 네 글자로. 그 대중화법이라고 합니다. 대중화법. 무리를 향하여 말하는 방법. 이 대중화법에는 정보전달적 말하기가 있고 설득적 말하기가 있어. 이때 정보전달적 말하기에 강연 발표가 있고, 강연과 발표를 굳이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강연은 전문가가, 발표는 학생들이. 그래서 발표를 학생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발표하면 꼭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 이 학생이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야. 아, 청중들이 이런 애들이니까, 우리 학급 애들이니까, 뭐 누구니까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겠어, 빼야 되겠어. 그리고 실제 발표를 할 때 이런 화면을 보여주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마무리를 하면서 라는 계획과 전략이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게 발표의 유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학생 비전문가지. 그럼 얘가 자기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아니요. 학생들은 보통 어떻게 발표하라 그러면 너네? 막 찾아보잖아. 뭐 찾아봐? 자료를 찾아보지. 그렇지 않아? 인터넷 뒤지고, 대부분 인터넷이지만 뭐 도서관 가고 그러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자료 활용 계획. 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뭐 말하기와 관련돼 있는. 세 번째 유형, 이것도 진짜 잘 나옵니다. 뭐냐? 바로 이 발표를 듣고 있는 청중의 이해, 반응인데, 자, 그래서 이 청중이기 때문에 들을 청자예요. 듣기인데, 잘 들어 얘들아. 앞으로 이렇게 청중의 이해 반응 문제가 나오고 청중의 이해 반응 문제에 보기가 달려 있으면 선생님 얼굴을 떠올려. 그리고 이 생각을 해. 이때는 본문 보지 말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본문 안 봐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뭐 곧떠문, 이비애 선생님이 고향을 떠난 문제라고, 고향 생각하지 말고 여기만 보면 된다. 그래서 뭐만 보면 돼요? 보기만 보고 푸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 풀 때 본문은 오히려 방해가 돼. 지금 우리 얘들아, 학생 발표야. 뭐에 대해 발표하고 있어? 탈에 대해 발표하고 있지. 1번 문제 봐봐.
위 발표에 대한 설명이라고 문뜬글에 얘기했지만 실제 선택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도입부에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수업 시간에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고 있어. 전문가의 말을 이용했어.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하고 있어. 그리고 마무리해서 이해도를 확인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발표 계획 조금 들어가 있고 대부분 전략 문제잖아 지금. 2번 문제 봐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다. 얘가 이 사진을 수집해 온 거야 지금 이 탈의 그림들을. 그래서 이것을 발표에 어떻게 활용할지. 3번 문제 봐봐. 위 발표를 들으면 떠올린 생각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냐면 청중들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보기에 듣기 활동하면 보기가 있는 순간 이때는 본문 볼 필요 없이 보기에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밑에 뭐 하는 거야? 적용되지 않은 거 하나만 골라내면 되는 문제. 자, 참고로 아직 풀어보지는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직접 풀어봤다면요. 여기는 1, 2, 3번 문제는 고3 수준에서는 아주 쉽게 풀렸던 그런 문제였대요. 그래서 첫 페이지가 모두 다 출발이 순조로웠다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보통 말하기 계획 전략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말하기 전략 계획은 선택지에 핵심어에다가 밑줄을 긋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뭐에 그을래? 도입부 용어의 개념. 2번에 수업시간 경험 주제 선정 동기. 3번에 전문가의 말 신뢰도. 4번에는 질문 반응 확인. 5번은 이해도 확인 마무리. 이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이게 이 선택지 핵심어구나 라는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를 잘 봐야 되느냐? 바로 이 괄호가 사용된 부분 있잖아요. 보통 발표 같은 경우는 괄호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괄호. 그래서 괄호를 어떤 내용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봐야 되죠. 자, 일단은 쓱 봤을 때 두 번째 단락 앞부분에서 화면 1을 가리키며가 있고요. 그 옆에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괄호 안에 청중의 반응이 없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가보니까 화면 1을 가리키며가 있고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 질문 던진 다음에 대답을 듣고가 있어요. 대부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학생은 사진 보여주면 자료 보여주면서 이거 아세요?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시각 자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질문 던지고 청중의 반응 확인하고 이게 지금 대부분의 패턴인 거잖아. 그러면 1번에 도입부에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그럼 도입부에 올라가면 뭐가 나와야죠? 탈은 무엇입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어 지금. 그러니까 탈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라고 시작을 했지. 쉽게 말하면 청중들의 배경 지식을 물어봤지 개념 설명을 안 해준 거야. 1번 아니고 수업 시간에 경험 이거 조심해야 돼. 첫 단락에 뭐라고 돼 있어? 발표를 준비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탈춤을 배워서 발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시간의 순서를 봐봐. 일단은 발표 주제는 정했고 그 발표를 준비하던 과정 속에서 수업 들은 거지.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수업은 이 얘가 발표 주제 탈을 선정하는 게 이전 수업이 아니잖아. 그럼 주제 선정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거. 2번이 약간 매력적인 오다. 3번 전문가는 안 나와요. 자기가 참고한 책만 나오죠.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첫 번째 단락에 책만 나오지 전문가의 말 인용되지 않았죠. 4번이죠. 청중에게 질문 던지고 있다.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게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단락이 두 번째예요.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 이름 아세요? 반응이 없죠?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 탈이라고요? 아니거든. 하회 탈 중 난간 탈이야. 라고 추가 정보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5번 보면 마무리하고 있다 했잖아요. 끝 문장 보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보시면 어떨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알아봐라라고 어떤 연구를 권하는 내용이지 마지막에 잘 이해했나요? 라고 이해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지. 답은 4번입니다. 괄호 같은 데만 좀 집중해서 보는 훈련만 돼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화면 1, 2, 3 나오고 다음 중 제시된 그림이 화면 1에 맞는지, 화면 2에 맞는지, 화면 3에 맞는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최근에 많은 선생님들이, 특히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화법자고 문법을 지문 끝까지 읽을 필요 없다. 필요한 부분만 쏙쏙쏙 뽑아가지고 읽으면 문제 다 풀리니까 굳이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를 딱 역공부한 문제예요. 잘 보시면요. 왼쪽에가 A 부분이 그냥 화면 1에 이게 여러분들 하회탈 중 양반탈이에요. 화면 2가요. 세 번째 단락에 중국의 관호탈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 3에 나와 있는 게요. 그 아프리카 카메룬 탈이에요. 근데 이것을 화면 B에다가 어떻게 해놨냐? 하회탈과 카메룬 탈을 묶어놓고 관호탈 옆을 빼놨어. 근데 이것만 보고 아 왼쪽 거는 약간 단조롭고 심플하고 오른쪽 거는 복잡하구나 띄우치기 힘들어. 그럼 애들이 뭐 하는 줄 알아? 밑에 A, B를 가지고 분명 B 위에 화면 4라고 해줬는데 그게 안 간단 말이야. 그게 끝부분이 있거든. 이제 마지막 단락 봐봐. 뭐라고 했어?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라고 요것만 읽고 오면 2번이 바로 보여요. 이렇게 A에서 B로 따로 묶은 이유가 뭐 때문이다?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눈 거고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하나는 단순하고 하나는 복잡하게 유용한 거죠. 이게 마지막 단락까지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측정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세 개의 보기 내용을요 읽고 빠르게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찾고 그거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이 한 종류였구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회탈은 종류였구나. 나는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기존 지식이지. 근데 그 한 종류였구나라고 새로운 지식이 된 거지. 새로운 정보가 된 거지. 이거 5번에 나와 있잖아요. 네. 양반 탈 말고 다른 탈,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예측이야, 이거. 그러면 1번에 발표 내용을 예측하면서 능동적으로 듣고 있다? 맞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거 진짜 잘 나오는 거야. 나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관호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 하게 되면 4번이 되겠죠.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면. 그다음 세 번째 겁니다.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뭐의 얘기입니까? 바로 이 발표자가 제안한 마지막 내용이죠.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 난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발표자가 발표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궁금증이 해결됐어 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막 하다 안 하다 해 이건. 뭐가 하다 안 하다냐면 화법과 장문, 화법 뒷부분과 장문 앞부분을 섞었다 안 섞었다 섞었다 안 섞었다 하고 있는데 원래 좀 섞었네요. 6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복합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화법 지문 하나, 뒤에 장문 지문 하나. 근데 작년에 한번 평가원이 니네 슬슬 또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지? 뒤집었었어요. 장문이 먼저 나오고 화법이 나중에 나오는 지문도 만들어놨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먼저 글을 쓰고 그 쓴 글에 대해서 애들이 토의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이제까지 쭉 이래 왔다가 갑자기 바꿔요, 선생님? 되게 싫어하지. 만약 선생님이 아침에 얘들아, 이제부터는 말이야. 선생님이 지정적으로 짝을 정해줄게. 아니, 그동안 왜 안고 싶은 데랑 왔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면서 되게 싫어하고 당황하잖아. 난이도 조절하는데 이런 것만큼 좋은 거 없어. 뭔가 이제까지 안 봤던 패턴으로 딱 바꿔버리면. 근데 이번에는 그대로 나왔어. 화법 먼저, 장문 먼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화법이 어떤 종류인가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또 반대네, 이것도. 미안해. 여기가 장문, 이거 화법.
자, 기, 사, 문 나와 있고 화법에서 협상. 순간 당황했어. 이게 이거였구나. 기억이 서로 왜곡돼가지고. 자, 일단 기사문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가지문 다 읽고 나지문 다 읽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풀어가잖아. 그렇게 푸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 근데 그렇게 푸는 거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 항상 특히 이거는 화법장문만이 아니라 독서 영역을 풀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 번에 읽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기억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읽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어떤 친구는 저는 한 3문장 읽으면 제 기억력이 한계를 느껴요. 한번 3문장만 읽고 그냥 문제부터 봐도 돼. 웬만하면 한 덩어리 봐야지.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디까지 풀 수 있느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 어떤 한 문제가 2개의 지문을 걸쳐서 내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선택지 중에 앞지문만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를 또 마찬가지 먼저 해결해버리면 운 좋으면 거기서 풀릴 수도 있어. 그래서 가지문만, 신문, 기사, 보도문만 먼저 읽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냐 봤더니 4번, 5번 두 문제가 그냥 딱 가해만 걸려서 풀려요. 그리고 그랬을 때 4번, 5번이 있네? 읽어볼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4번처럼요 이렇게 박스가 달려있잖아요. 얘들아 근데 봐봐. 너네 박스가 달려있으면 박스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본문 내용을 요약한 거잖아. 요약하는 거를 보는 속도가 빠르냐 본문 늘어진 걸 보는 속도가 빠르냐면 요약한 게 빨라. 그래서 요약돼 있는 여기 박스 내용을 가지고 본문에 이 용어가 있냐 없냐를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빨리 풀리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 알겠지? 시간 줄여야 돼. 그러니까 막 줄이는데 급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껴 쓸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박스 나오면 박스부터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이 솔빛마을 한옥 관광지 조성 사업이고 이건 쓱 읽긴 읽어야 돼. 그리고 관계자 취재, 문헌자료 수집, 시청 측과 주민 측 협상 취재.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시청 측과 인터뷰 먼저 했습니다. 자 시청 측에서 사업 경쟁력에 대한 판단. 자 사업 경쟁력이라는 말을 주목해야지. 그랬을 때 일단 잘 보세요. 우리 기사 한번 올라갔더니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이요. 첫 단어가요. 시청 측을입니다. 맞죠? 그리고 시청 측은 뭐라고 얘기했어? 솔빛마을의 한옥이 타 지역 한옥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사업 경쟁력이 충분할 것 언급돼 있지.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어. 1번 맞고. 그 다음 보자. 2번이 사업 추진 계획이야. 바로 이어서 나오겠지. 마을 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번도 언급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참 좋은 선생님이 출제했구나. 순서대로. 순서로 뒤집지 않았잖아. 그치? 3번, 그럼 이번엔 솔빛마을 주민 측과의 인터뷰. 세 번째 단락 보니까 주민 측도 이렇게 돼 있지.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및 우려사항. 그러면 기대도 있어야 되고 우려사항도 있어야 돼요. 주민 측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을 발전과 한옥의 가치 전파에 기여할 것이다. 이게 기대야. 기여, 기대. 다른 맥락의 말이 아니지. 이렇게 약간 말 바꾼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애교로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만 한옥마을, 한옥관광지로 조성된 인근 땡땡 마을에서 발생한 과잉 관광 현상이 되풀이지 않을까? 과잉이라는 말은 지나치다는 얘기지. 그 무슨 얘기야? 그게 우려,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려사항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지역연구소 자료 수집입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정말 착하게 네버스달하게 지역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 뭐만 보면 돼요? 관련 통계라고 돼 있지. 5% 7%씩 증가했다. 그리고 밑에 밑줄 그어진 기억해 보니까 8년 전 대비 11% 감소했다만 가지고도 충분히 통계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마지막 봐봐. 관광지 운영에 따른 피해 경감 사례요. 이거 틀린 데가 있어. 어떻게 하면 틀리냐면 경감을 모르면 틀려. 경감을 그냥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관광지 운영에 따른 피해 사례가 돼. 관광지 운영에 따른 피해 사례가 뭐야? 기록이야. 관광 수용료를 초과해서 문제에 봉착했고 토착 인구가 빠져나가 버린 거야.
피해 사례지. 근데 경감 무슨 거야? 뭐야 경감이? 줄인 줄이다잖아. 그러니까 줄인 사례가 없어 지금. 피해를 줄인 사례.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야 되고 5번 문제 가봐. 자, 보기는 기억의 초안이다. 그러면 뭐야? 보기가 먼저 쓴 거고 기억이 나중에 쓴 거야. 그랬을 때 보기를 기억과 같이 수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잘 봐야 되라. 요거 이쪽 3쪽을 동시에 봐봐. 그리고 보기하고 기억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얼핏 봐도 보기가 3줄, 기억 4줄이지. 맞잖아. 그럼 무슨 일일까? 보기에 있는 내용에서 기억의 내용에 뭔가가 추가가 됐구나. 그것만 찾아내면 돼. 추가가 됐구나, 얘들아. 추가. 아, 내용 추가 몰라? 그러면 3줄이 4줄로 늘어났구나. 추가. 됐지? 선택지 봐봐. 끝 문장만 봐봐. 배열하기 위해, 추가하기 위해, 삭제하기 위해, 수정하기 위해,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말 뭐밖에 없어? 추가하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본문 가봤더니 기억이 뭐라고 돼 있어? 딱 요거만 추가되니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인 요게 추가된 거야. 원래 보기에서는 그냥 관광객 수가 마을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보다는 마을을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를 초과했다가 좀 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준 거잖아. 그래서 2번에 답이 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뭔가 뭐 방법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내용이 추가되는 걸로 봐가지고 그냥 아 글자 수도 늘어났고 내용도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이런 거 먼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요 또 뭐 해야 됩니까? 이 나달락을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6번 문제가 잘 봐. A, B, C, D, E라고 구역이 정해져 있지. 그리고 A, B, C, E, D를 한번 쓱 봤을 때 눈치 빠는 친구들 다 누구의 말? 다 주민측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문 보도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거 주민들 뭐 하고 있어? 아까 인터뷰에서 기대도 하지만 우려도 많다. 뭐 때문에? 과잉, 초과로 인해 가지고 원주민들이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알겠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염두를 두면서 자 문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문부터 볼래? 아니면 박스부터 볼래? 박스부터 보세요. 자 논의할 내용 세부 내용 크게 2가지 관점입니다. 과잉 관광 문제, 관광 수용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자 가 보세요. 개인 생활을 침해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이탈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를 어디에? A에 가보세요. 저희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한옥 내부를 개방하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아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언급돼 있어. 그래서 1번 가보면 A에서는 가와 관련된 문제상을 언급하면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1번 통과해요. 본문 보고 여기는 가 읽지 마세요. 가 보고 본문 보세요. 짧은 거 보면서 본문이 그게 언급됐냐 안 됐냐가 더 정확한 방법이에요. 본문부터 읽으면 다 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가나다, 특히 라마는 정말 그냥 일자 창출, 생활복지기술 딱 한 말만 나왔잖아. 한마디만. 이게 바로 방법이야. 나보자. 관광객이 기대하는 관광 경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 B 가보세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여행 경험의 질이 동시에 악화될 것입니다. 언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B에서는 나에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악화될 것입니다. 다 가보자.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 규모를 넘을 것에 대한 우려 해가지고 C 가봤더니 여기가 한번 여러분들 1차적인 여러분 한번 장애물이에요. 잘 보세요. 분명 동시 방문 가는 관광객 규모를 넘을 것에 대한 우려잖아요. 근데 다 C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 계획은 마을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5시까지를 개방해 주십시오. 관광 도우미로 어른들을 채용해 주십시오. 아니잖아. 3번 하면 안 돼요. 선택지를 마저 봐야 돼. 이것과 관련된 상대 측 계획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위에 있는 시청 측의 발언입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에티켓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고 그 실시간 정보 안내판을 통해서 동선이 분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동시에 그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 수에 대한 시청 측의 대비였어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 정도 계획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우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수용 여부는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오히려 요 장애물만 넘으면 바로 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D가 봤더니 일자리 창출은 아까 어디에 C에 언급되어 있었지 D는 일자리 창출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개방 시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라고 3번만 잘 넘기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꼭 그런 게 있어요. 그 선생님들은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시험 문제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능 출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명이 맞대가지고 문제를 만들수록 더 이런 고급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일단 정답을 찾아내잖아요. 아니면 답으로 설정해놓고 오답들을 만들어갈 때 오답들을 있잖아요. 요 정도면 한 80% 애들이 맞출 오답. 요 정도면 한 60% 애들이 맞출 오답. 요 정도면 한 40% 애들이 맞출 오답. 이런 식으로 그 오답도 잘 등급을 정해서 만들어놔요. 그리고 난이도 조정할 때는 아까 1, 2, 3번 문제가 쉬웠잖아 솔직히. 그치? 4번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잖아. 그러면 여기쯤에서 한번 탁 하고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뭐 하냐면 바로 그 답 앞에다가 이렇게 매력 오답을 만들어놔요. 만약에 3번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뭐 하고 있는 경우 바로 개방시간 제한과 마을 어르신들의 채용에 대한 건의라고 있다 하면 얼마나 쉽게 풀려버려.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7번입니다. 나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A, B, C의 공통점. 잘 봐. 요 A, B, C만 읽어보자. A. 관광객에게 한옥 내부를 직접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대되는 효과예요. B. 가봤더니 이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되는 효과예요. C. 그럼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지 않을까요?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다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긴 하지만 다 제한을 하고 있고 이런 방법이 곧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 2번이 되죠.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 원래 일반적으로요. 그 장문하게 되면 장문에서 많이 출제되는 그 영역이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발표도 있었지만 통틀어 가지고 장문에서는 이렇게 글쓰기 5단계 원리.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 어떤 독자를 예상 독자로 설정하겠다, 그리고 어떤 갈래의 주제의 목적의 글을 쓰겠다로 계획하는 단계, 그 다음 그거에 맞는,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그것을 개요를 작성하면서 석재를 배치하는 단계, 실제 글을 써보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단계를 이 5단계라고 할 때, 일단요, 과거에는 이 문제만 나오는 애들이 거의 다 막 그 킬러 문제라고 해가지고 내용 조직하는 개요 문제 있잖아요. 요즘에 잘 안 나오는 주제예요. 수집도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내용 생성이 직접 너희들한테 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조사하고 한번 만들어 봐는 할 수 없잖아. 이 선택형 문제에서는. 그럼 뭐 하느냐? 바로 주어진 자료 활용. 이게 요즘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료 활용. 아까 지금 뭐해도 여기도 자료하는 게 있었죠. 네. 요즘에 그 국어 문제가 참 시각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탈 기억나시죠? 처럼 페이지 넘겨봐봐. 타 쪽에 10번 문제 봐봐. 이런 아름다운 문제들이 막 나와요.
논문자료, 통계자료, 보고서 자료. 요거 최근에 뜨고 있는 거. 이거 문과 친구들 어디서 이런 거 많이 봐요? 사회문화, 경제. 그지? 너는 어디서 이런 거 보지? 친구가? 본 적이 없는 그래프야? 그거요? 응. 영어. 영어에 이런 그래프 나와? 영어 모의고사에. 아, 영어 모의고사에서. 아니,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 이거 볼 때가 중학교 때밖에 없었을 거예요. 좀 됐더니. 거의. 근데 본다고 해도 응. 이렇게 막 이런 걸로 해석하는 거고. 근데 그래프가 어렵진 않은 그래프예요. 왜냐면 그래프를 볼 때 그 그래프에 그러니까 X축, Y축 그 다음에 그래프의 그 목적 제목이 있잖아요. 요것만 좀만 조심하면 충분히 해석 가능한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얘들아. 표현하기 문제. 요거는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쓰인 거. 충분히지. 그래서 뭐 형식적 조건, 뭐 내용적 조건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법을 사용할 것,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예전에는 이건데 요즘은 이것도 막 되게 변화무쌍해졌죠. 그리고 고쳐쓰기 문제 같은 경우. 고쳐쓰기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다뤄졌기 때문에 따로 고쳐쓰기 문제를 빼진 않았고요. 자, 그랬을 때 솔직히 이번 작문 문제에서 8번 문제는 그냥 선물을 드린 문제고요. 10번 문제가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는 뭐 답이 5번인데 5번으로 가는 과정에 1번이라는 매력적인 오답 하나를 딱 깔아놔가지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가가 학생의 일기예요. 그리고 나가 이 일기를 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작성한 글의 초고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일기는요, 여러분들이 볼 것 없이 자기 혼자 써가지고 자기 혼자 읽고 누군가 보는 게 아니죠. 솔직히 우리 그 예전에 안내도 얼마나 열받을까? 나 혼자 읽으라고 나 혼자 쓴 그 일기인데 그게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막 전 세계 몇십억 읽어버렸잖아. 그 안내 일기를. 너 일기 만약에 엄마가 야 우리 아들이 막 쓴다고 치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깊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알려야 돼. 아니지.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단락만 보자. 안녕하세요.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려주는 건 뭐예요? 건의문이죠. 건의문. 8번 봐봐. 작문 맥락을 고려할 때 작문 맥락이라는 말 나온 김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작문 맥락 하게 되면 글을 쓰는 사람 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담겨있는 글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필자와 독자가 텍스트를 가운데 두고 서로 뭐한다? 상호작용한다. 이 상호작용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전에 그 김재동 아저씨가 이런 말 했었어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 말 잘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읽고 싶은 글을 쓰면 돼요. 맞죠? 필자는요. 글을 쓸 때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써요. 이게 맥락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자기만의 이야기를 다뤄버리잖아. 그러면 아무도 안 읽어주잖아. 상호작용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독자는 당연히 필자가 어떤 사람을 갖고 있는지 그 토를 확인하잖아요.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게 있지.
요거 아마 기억날 거야. 2학년 1학기 때 그 문학 시작할 때 우리 글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 뭐 상호작용 맥락 이런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전통문화 관련돼 가지고 앞시대에 이런 관념들이 있었고 어느 날 어떤 관념이 새로 자리 잡고 있고 이 작가가 다른 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맥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거창한 맥락이라는 용어를 쓰고 치고는 일기건임은 잘 봐. 3번 가봐. 가는 일기는 나, 건임은과 달리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이 글쓰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기 쓸 때 예상 독자의 관심사. 이런 경우 있잖아. 초등학교 때 그 방학 숙제로 일기 검사하잖아.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예상 독자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일부러 막 그 정말 내가 화나는 거 안 쓰고 막 선생님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안 쓰고 좋은 얘기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일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3번이라고 이거는 빠르게 그냥 풀고 넘어가 버려야 돼. 자, 9번 보자. 참고로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읽어보면 이거예요. 읽기가요. 흥경동아리 씨가 특강 들었대요. 근데 그 특강 중에 뭐가 바로 PVC라는 소재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그 중에서 이 PVC라는 애가 나쁜 애래. 왜 나쁘냐? 바로 얘가요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대요. 그래서 이 PVC가 어디에 우리가 쓰고 있는 필통 아니겠다. 우리 이거 PVC 소재 필통이 요즘은 그거 잘 안 쓰지. 플라스틱으로 된 이거 PVC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전기 파이프 용도인데 있어요. 근데 얘가 재활용이 안 돼요. 재활용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환경을 오염시킨 성분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이래요. 근데 이거 왜 쓰냐면 싸대요. 단가가 싸고 그 다음에 얘가 가공이 쉽대요. 보통 우리 기업이라는 데가 뭘 추구하는데요? 이윤. 그치? 적게 투자해가 많은 이윤이 창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쓴 다음에 자기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을 모아가지고 나의 건임을 쓴 거야. 그 회사도 되고 용감하게 모닝글로리도 되고 뭐 아트박스도 되고 뭐 편지 보냈지. 뭐라고 쓰지 마세요. 그치? 했을 때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5개 줄거진 부분 있잖아요. 여기 주목하면서 그거 보겠습니다. 보기는 나에 대해 학생들의 수정 의견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보세요. 수정을 하면서 추가할 내용이야. 초고에서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글을 읽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끝인사로 마무리했잖아. 가봤더니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냈어요. 그런데 설득력을 높이려면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 다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될 이익. 이런 문제 나올 때 패턴 있다? 뭔지 알아? 양쪽의 이익 이러잖아. 그러면 패턴은 3개예요. 일단 정답입니다. 내용도 맞고 조건도 맞아요. 근데 오답 패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얘가 무서워요. 뭐가 맞냐? 조건은 맞아요. 근데 내용 중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리고 오답 두 번째 유형이 뭐냐? 얘는요. 조건이 틀린 거예요. 그럼 내용 볼 것도 없네. 2번, 3번, 4번 선택지가 요겁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만 얘기했어. 이번에는 회사 이익이 없지. 네. 3번도 회사 이익이 없지. 네. 5번도 회사 이익이 없네. 그치? 네. 니네 망해라 이거지. 근데 1번 봐봐. 진실이 계산한다면 소비자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고 귀사는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 보이는데 잘 봐야 되라. 소비자가
질 좋은 PVC 제품이고 PVC 쓰지 말라고 걸리면 쓰고 있는데 무슨 질 좋은 PVC가 어디 있고 쉽게 말하면 질 좋은 폐기물이 어디 있고 질 나쁜 폐기물이 어디 있니? 맞잖아. 질 좋은 농약이 있고 질 좋은 질 나쁜 농약이 있니? 먹으면 다 죽는 건데? 아예 그 PVC 자체를 쓰지 말자가 그런 내용이었잖아. 요거 내용 요건으로 이거 현혹시킨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소비자는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만족감, 귀사는 신뢰감을 줘 매출 증가. 이게 바로 내용도 맞으면서 건의의 내용이 맞으면서 조건도 다 부합시킨 그런 내용의 케이스죠. 10번 문제. 일단 10번 문제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이제 문법을 좀 뒤집고 설명할 건데 잘 보세요. 자, 나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활용하여 기억 미음을 수정 보완할 때 적절하지 것.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가, 논문 자료, 나, 통계 자료 다 보고서 자료죠. 그랬을 때 일단은요. 참 그래도 순서대로 되는 게 뭐냐면 다 보고서 자료가 가장 보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PVC, 철 두 개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플라스틱 종류의 PVC, 근데 밑에 철. 자, 그리고 기억 가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기억 먼저 가도 돼요. 본문. 왜? 한 문장만 줄이고 됐기 때문에. 자, 기억에 귀사의 필통이 몸체는 PVC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다. 나도 처음에 이거 문제 안 읽고 본문만 읽었을 때 철이 도대체 뭐가 문제지? 우리 숟가락도 철이고 젓가락도 철이고 그 식기가 철인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왜 문제지 해서 와봤더니 이게 재질에 따른 재활용 정도. PVC는 재활용이 어렵지만 철은 재활용이 용이하죠. 용이가 뭐야? 쉽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정해야 됩니다. 뭐라고? 1번에 다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필통의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지만 몸체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라고 수정해야 되겠군. 요게 다의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 풀어냈습니다. 2번에 니은가 봤더니 귀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학용품의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뒤집으세요. 가보세요.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플라스틱의 성분에 따라서 PVC, PP, 그 다음에 PET가 있다. 페트죠. 그래서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거야? 이 플라스틱이 가공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핵심이 되죠. 그랬을 때 이번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PVC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과 가공성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직이기 때문에 내용을 추가해야 되겠군. 또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회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이해합니다. 라고. 근데 디귿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많고 그 증가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에 대해서 나가보서 통계 자료 우리나라 어디 있니? 까만 네모점이죠. 제일 많이 쓰는 나라 벨기에입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나라 대만이에요. 그 다음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잘 봐 얘들아. 2009년부터 2015년까지지. 그래서 나를 활용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9년, 2015년에 기간 중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프의 순서가 크게 순위 변동 없이 3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요거 맞아요. 그럼 애들이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병이 하나 있었네요. 증가율. 증가율? 자, 증가율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자. 우리나라 2009년도에 몇 110kg이지. 네. 2015년에 몇 130kg이지. 이 10kg 증가했지. 네. 밑에 그 별 펼쳐있는 칩코 봐봐. 칩코. 2009년에 몇 80이었지. 아니야? 맞아요. 근데 2015년에 몇 110을 넘어섰지. 무슨 얘기? 35 정도의 증가율이잖아. 네. 우리나라 22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최고보다 높지 않잖아.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왜 그럴까요, 이거? 얘들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야. 대학교 가면 우리들은 방대하고 수많은 자료 속에서 연구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 뭐 예전에 논술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수능 문제도 그렇고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 쪽으로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어. 왜냐면 암기해서 그거를 기억해내서 푸는 문제보다는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교과서든 아니면 중학교 교과서든 그 이과 교과서 없대니까 눈에 이게 이걸 볼 때 그래프 보기 싫어하지 말고요.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아, 이게 순위는 몇 위이고 그 다음에 증가율은 티코가 가장 높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연습을 하라고 지금 이거 암시를 준 문제이거든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첫 장문까지 한번 쭉 풀고